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쏭비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신상 제품들부터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11월 신상즈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무지개 맨션에서 쿠션이 출시되면서 독특한 디자인 때문인지 제품력 때문인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정말 최근의 트렌드를 잘 담은 것 같은 페리페라의 힙그레이 컬렉션, 이 제품들도 오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두 제품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채널 딱 고정하고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베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베이스는 무지개 맨션 쿠션을 사용해볼 건데요. 무지개 맨션 슬링 매트 쿠션은 하나의 오브제처럼 정말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쿠션들처럼 단순히 동그랗거나 네모난 모양이 아닌 진짜 쿠션을 이렇게 끈으로 동여맨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패키지도 완전 단단한 재질이 아니고 약간의 탄성이 있는 살짝 퐁신함이 느껴지는 재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구겨지거나 찢어질 것 같은 내구 구성을 가진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도 딱히 불편함은 없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품을 열어보면 안에 쿠션 퍼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쿠션 퍼프와 이 쿠션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쿠션보다는 살짝 사이즈가 작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쿠션보다 용량까지 적은 건 아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쿠션 퍼프는 일반적인 퍼프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작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한 점은 딱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퍼프 소재는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기공감이 느껴지는, 탄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퐁신퐁신한 느낌의 부드러운 퍼프고요. 쿠션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메쉬한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내용물을 묻혀주면 이렇게 고르게 내용물이 묻어납니다. 내용물이 한 곳에 뭉치듯이 묻어나거나 엄청 많이 묻어나오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양 조절이 유달리 어렵다고 느껴지는 쿠션은 아니긴 했어요. 색상은 제가 N21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20호에서 21호 정도에게 추천하는 뉴트럴 베이스의 아이보리 컬러인데 저에게는 진짜 그냥 딱 완전 제 피부색? 제 원래 피부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컬러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에스쁘아 아이보리랑 비교하면 살짝 반톤 정도 낮은 느낌인데요. 에스쁘아가 확실히 좀 베이스가 밝게 나오는 편이라는 게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손등에다가 양 조절을 살짝 해준 다음에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볼 부분부터 살살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펴서 발라줄 건데요. 이게 살짝 포실포실한 느낌으로 발리면서도 밀착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포실포실하게 발리면서도 그렇게 건조하지 않은 느낌? 솔직히 이런 보송함과 건조함은 좀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제품은 바를 때도 어느 정도 좀 포실포실 세미매트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바를 때 그렇게 크게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커버력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입가 주변에 난 트러블 흉터들이랑 코 주변 홍조들을 어느 정도 살짝 가려주는 중간 정도의 커버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막 진한 잡티까지 커버를 해주지는 못해요. 에스쁘아 비벨벳 약간 요런 것보다는 커버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좀 보동보동하게 퐁퐁퐁퐁 쌓이면서 밀착되는 느낌이라서 위에다가 덧발라서 레이어링 하기에도 좋은 제형입니다. 그리고 모공 커버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았어요. 좀 깊은 모공도 블러링해주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 잘 가려주는 편이고 이렇게 좀 깔짝깔짝하면서 모공 사이에 좀 쑤셔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채워주신 다음에 눌러 바르느라 생긴 퍼프 자국들은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모공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채워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커버력은 약간 있으면서 이렇게 얇고 매끈하게 보들보들한 세미매트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세미매트파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지개 맨션 슬링 매트 쿠션 마무리감 보여드리면 은은하게 속광을 머금은 것 같으면서도 피부 표현은 보들보들하게 연출되는 약간 벨베티한 느낌을 가진 세미 매트 쿠션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커버력은 중간 정도로 옅은 잡티와 홍조 등은 보정을 해주지만 아주 진한 잡티까지 가려주지는 못하는 정도고요. 모공 커버랑 피부결 정도는 꽤 잘 되는 편이라서 얕은 나비존 모공이나 볼 부분의 피부 요철들은 아주 블러리하게 잘 가려주고 코 부분의 깊은 모공도 꽤 잘 가려주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지속력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수부지의 복합성인 피부이다 보니까 5시간이 지나서 체크를 해봤을 때는 U존은 진짜 처음과 거의 달라진 게 없었고요. T존의 경우에만 유분이 조금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제형과 섞여서 조금 반들반들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유분하고 섞여가지고 살짝 녹으면서 피부톤이 조금 비치나 싶은 정도의 한 반톤 정도? 그 정도의 다크닝은 살짝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막 처음보다 완전 너무 칙칙하다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고 약간 좀 자연스러워졌다 이 정도 느낌이라서 다크닝 부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분에 녹은 T존 같은 경우도 막 몽글몽글 떡지면서 녹은 게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유분과 이 쿠션이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피부가 좀 예뻐 보이게 녹는 느낌이라 가지고 지속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요. 좀 건조한 입가 같은 부분에서는 주름의 끼임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쿠션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좀 세미매트하고 보동보동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속건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썼던 제품 중에서 진짜 속건조가 베스트로 심했던 게 에스쁘아 플루이드인데 걔는 정말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뻤지만 속건조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좀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약간 속광을 가진 것 같은 세미매트로 마무리가 되면서도 속건조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피부가 꽤 편한 편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수부지 복합성이신 분들이 편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세미매트 쿠션인 것 같고 지성이신 분들은 지속력 나쁘지 않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건성이신 분들은 아무리 이게 그렇게 좀 덜 건조한 세미매트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촉촉한 쿠션인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지금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당김이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페리페라 V 쉐딩 블렌딩 스틱이에요. 최근에 출시된 스틱 타입의 쉐딩 제품이고요. 컬러는 3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1호와 3호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뭔가 립 제품 같은 거 용기를 재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스틱이고요. 반대편은 이렇게 보들보들한 브러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블렌딩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형은 이렇게 크리미하게 발리는 살짝 멜팅되는 느낌도 있는 듯한 타입의 제형인데요. 좀 파우더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처음 손에 터치했을 때는 약간 조금 질척이는 느낌? 좀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렌딩을 했을 때 그 느낌은 금방 휘발이 되면서 부드럽고 살짝 뽀송한 느낌으로 밀착이 되는 제품이에요. 약간 실키한 느낌의 립스틱 같기도 하고 어뮤즈나 에뛰드 쉐딩 스틱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 컬러는 이게 1호 내추럴 브라운 그리고 3호 그레이시 쿨인데요. 내추럴 브라운은 딱 21호 톤 정도가 사용하기 좋은 살짝 소프트한 느낌의 웜 브라운 컬러고요. 그레이시 쿨의 경우에는 이름처럼 좀 뿌옇게 획기가 많이 들어간 그레이 브라운 컬러예요. 턱 라인에다가 쓱쓱 그어가지고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 스틱은 그냥 이렇게 슥슥 그어가지고 펴바르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편한데 이게 진짜 뭐 턱 쉐딩을 하기에는 보시다시피 택도 없이 작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코 쉐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펴바르다가 속 터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퍼프로 이렇게 쓱쓱 발라줄게요. 처음에 약간 다른 쉐딩 스틱보다 좀 더 멜팅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거 너무 무른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막상 얼굴에 바를 때는 그것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발색이 막 엄청 과하게 진하게 한 번에 쫙 올라오는 그런 제품은 아니어서 좀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쉐딩 스틱이에요. 쉐딩 스틱을 해주실 때는 파우더를 하기 전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쉐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시 쿨로는 이렇게 콧대 쉐딩을 해줄 건데요. 이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게 그냥 단순히 옛날 어디에서 출시됐던 립 제품 재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끝에가 뾰족한 게 은근 이렇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코 쉐딩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지면 정말 코가 까맣게 탄 것처럼 안 예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쉐딩을 할 때 최대한 범위를 좀 좁게 잡아주고 넓게 퍼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끝에가 뾰족하니까 그렇게 범위 잡아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코에다가 쉐딩 스틱을 얹을 때 약간 웜한 컬러를 사용하면 자칫하면은 코의 홍조가 다시 이렇게 좀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웜한 컬러를 사용 안 하고 좀 쿨한 컬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쉐딩 스틱 중에 페리페라 거만큼 쿨한 쉐딩 스틱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쿨하게 컬러감이 잘 뽑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 쉐딩을 해주고 나니까 확실히 턱선도 더 살아나고 콧대도 더 오똑해지고 콧볼도 좀 좁아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7호.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페리페라는 호수명이 정말 특이해요. 영어로는 그냥 힙그레이라는 아주 평범한 호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 호수명은 정말 어떻게든 이 드립력을 펼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번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7호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는 딱 봤을 때도 정말 이름처럼 그레이 톤의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끔씩 뭐 이런 컬러들, 핑크, 모브 이런 거 한 방울씩 섞인 것 같은 컬러들이 들어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모노톤 같은 느낌의 그레이시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느낌의 컬러는 아니긴 한데 진짜 이번 팔레트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홀린 듯이 구매를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 글리터, 약간 은박지스러운 느낌을 가진 이 글리터는 평상시에 제가 절대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그냥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궁금했었고 전체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의 팔레트라서 이거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등에 발색을 해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정말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파워 실버, 은박지 느낌 그런 느낌의 아주 화려한 펄이고 나머지 컬러들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웨어러블 해요. 그래서 진짜 시멘트 느낌 나는 이런 컬러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좀 그윽한 느낌으로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일명 똥파리 펄이라고 해가지고 좀 푸른빛으로 반사되는 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짙은 컬러들도 자칫하면 굉장히 뭉치기 쉬운 컬러들인데 생각보다 뭉치지 않고 고르게 발색돼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색감은 이러한 무드이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이스 컬러부터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를 시작하는 건 저에겐 좀 너무 모험일 것 같아가지고 살짝 핑크빛의 이런 인디 핑크 컬러? 요거를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디 핑크 색감을 가진 이 컬러의 이름이 스모키더라고요. 이게 또 나만 모르는 무슨 드립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도 좀 웃겨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마음에 든다 했던 똥파리 펄을 하면 더스티 그레이 컬러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게 되게 그레이시한 컬러기는 한데 약간의 모브? 약간 팥죽색? 이런 게 진짜 한 방울 정도 섞여 있어가지고 웜톤도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레이 컬러예요. 진짜 뭐 웜톤, 쿨톤 구분 없이 이런 스모키하고 그레이시한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스모키 메이크업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좀 무난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그레이시한 컬러들이 잘못 바르면 진짜 약간 눈팅이 맞은 것처럼 될까봐 조금 걱정인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힙생 베이지 컬러로 아이라인 범위에 음영을 넣어줄 거고요. 사실 이런 팔레트 컬러로는 스모키를 해야지 딱 좋을 텐데 제가 진짜 스모키가 안 어울리거든요. 저는 사실 메이크업을 좀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아쉽게도 스모키 메이크업을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했을 때 아마 안 예쁠 거예요. 그러면은 구매욕이 떨어지잖아요. 제품은 죄가 없는데 괜히 나 때문에 별로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매욕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었던 요 글리터, 요거를 어떻게 좀 눈에다가 끼얹어 볼게요. 잘못 쓰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하지만 오늘은 어차피 요거 화장하고 나가지 않을 거니까 집에 있을 거니까 집에서 혼자 감상하다가 지워버리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도전을 해봅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주 반짝반짝한 글리터예요. 옛날에 약간 호일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이름의 이런 빛이 엄청 반사가 잘 되는 글리터들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화장품 트렌드도 계속 돌고 돌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게 더 유행할지도 모르겠어요. 눈 아래에도 이렇게 꼭꼭꼭 찍어주고 사실 이런 거는 눈 아래에 전체 다 발라버리면 진짜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꼭꼭 찍어주고 뒤쪽은 좀 다른 컬러랑 섞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얘는 얘대로 더 반짝이고 그리고 약간 그 Y2K 세계말 감성은 줄이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7호로 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고요. 평소 하던 것보다 좀 더 스모키한 느낌을 살린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봄웜 라이트가 이런 그레이시한 17호 팔레트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매번 신상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에 이런 색 구성이라니 이건 진짜 사야 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 힙그레이 컬렉션에서 출시된 이 17호도 컬러 너무 유니크하고 그렇다고 또 못 쓸 만큼 너무 투머치한 컬러들도 아니고 그레이시한 색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스모키한 메이크업에 도전해보고 싶은 다양한 퍼스널 컬러를 가지신 분들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정말 가성비 있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이 17호 컬러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구매 꼭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번 힙그레이 컬렉션에서 함께 출시됐던 립 제품들이에요. 이게 잉크무드 글로이 밤 색 컬러랑 워터베어 틴트 색 컬러 이렇게 출시가 되었을 텐데 저는 웜톤이 쓰기 좋을 법한 컬러들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쿨톤으로 나온 컬러들이 제가 어떻게 비벼보기에는 너무 확신의 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러들은 포기를 하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컬러들만 보여드릴게요. 잉크무드 글로이 밤은 맑은 발색력과 아주 쫀쫀하게 밀착되는 텍스처를 가진 컬러밤인데요. 너무 무르게 멜팅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쫀쫀하면서 광택감도 잘 올라오는 제형이라서 제가 기존 컬러 중에서 4호인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가을 무드가 물씬 나는 컬러들이 추가로 출시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터베어 틴트는 수분감 가득한 워터글로스 제형으로 끈적임 전혀 없이 촉촉하게 발리면서 광택막은 입술을 랩핑하는 것처럼 얇고 쫀쫀하게 올라와서 자연스러운 탱글립을 만들어주는 틴트인데요. 워터베어 틴트는 이제 처음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색상이 좀 진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착색도 굉장히 강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착색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착색이 있고 지속력이 좀 좋은 제품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터베어 틴트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손등발색 보여드리면 순서대로 누디리스트, 순찐로즈, 넷도이팽인데요. 요거 두 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웜한 컬러가 맞는데 요거는 제가 공홈에서 봤을 때 좀 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웜하지 않고 꽤나 쿨한 컬러예요. 누디리스트는 이름에는 누디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누디하지는 않은 약간 레드 브라운? 레드 브라운에 베이지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의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컬러고요. 숨진 로즈는 정말 이름같이 레드 로즈 컬러예요. 여리여리한 느낌의 MLBB 로즈 컬러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조금 더 딥한 레드가 섞여 들어간 듯한 컬러고요. 넷도 힙행은 제 피부톤 기준 쿨한 느낌이 드는 차분한 뮤트 핑크 컬러입니다.
그러면 누디리스트부터 하나씩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굉장히 쫀쫀한 컬러 립밤을 바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쫀쫀한 느낌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거 사용감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입술에 실제로 발색을 해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막 누디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가을 느낌 낭낭하게 나는 레드 브라운?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은 숨진 로즈. 본통 색으로 보는 것만큼 딥하게 발색되는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여리여리한 느낌의 로즈와 레드가 살짝 섞인 것 같은 오묘한 립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마지막 컬러는 워터베어 틴트 넷도 힙행. 입술 위에서 살짝 더스키한 느낌의 뮤트한 핑크 컬러로 발색되는데 생각보다 컬러가 딥해지지 않고 뮤트한 느낌이 은근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베스트인 컬러는 아니지만 여름 뮤트 분들께 진짜 베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컬러였어요. 잉크무드 글로이 밤도 그렇고 워터베어 틴트도 그렇고 다 가을에서 겨울 동안 쭉 사용하기 좋은 좀 차분하고 딥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컬러들 잘 쓰고 있다가 좀 가을, 겨울에 쓸만한 컬러 찾는다 하신다면은 요것들 바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신상 모든 컬러를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잉크무드 글로이 밤 6호 숨진 로즈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워터베어 틴트 넷도 힙행도 그 워터베어 틴트 특유의 단점이었던 색감이 좀 붉고 딥해지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뮤트한 게 잘 유지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꽤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컬러들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지개 맨션 신상 쿠션과 페리페라의 힙그레이 컬렉션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개 맨션 쿠션이 생각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쿠션들보다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구매한 것에 후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힙그레이 컬렉션도 조금 저에게 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을 막상 해보니까 생각 외로 다양한 피부톤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신상즈, 이번 내돈내산 제품들은 정말 돈 쓴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비숑이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